사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죠. 국가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발 사건은요,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느낌인데요. 두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수사,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급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실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윗선으로 갈 거냐 안 거냐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가 두 군데 진행이 되니까 이 수사의 내용이 과연 그러면 국정원 자체적으로 이걸 결정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청와대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하는 네.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예전에 전 정권의 청와대에 있는 인물들과도 연관돼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사건, 이 사건 배당도 검찰에 빠르게 배당이 됐지만 이 국정원 내부의 자료 그리고 해당 내용들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자료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들보다는 수사 속도가 꽤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국정원장을 지낸 두 사람이 모두 국정원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야당은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다시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암약하던 오욕의 역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의 공범으로 만들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밀어넣으려는 의도가 선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장이 부인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 명백한 정치 행위죠. 정보기관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수장을,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저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이 소위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것은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대통령실은요, 국정원 고발 사건에 대한 첫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에 넘어온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국가 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의 향후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저 입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일단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 북한까지 우리 영토라고 보는 건데, 그럼 그 지역에 계신 분도 우리 국민입니다. 다만 우리의 그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있는 것에 불과한 건데, 우리 영토로 들어왔어요. 일단 그분들이 흉악범이든 뭐든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고 정당한 뭐 재판을 하든 수사를 하든 뭔가 우리 손에서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정치인거가 되느냐 하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법과 원칙과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한다면, 우리가 소위 불량국가라고 북한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고 인권을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 아까 저
북송된 어민 2명,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죄보다 인권이 더 우선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흉악범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흉악범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정말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가지고 온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북한에 돌아갔을 때 본인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갑자기 귀순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만약에 정말 귀순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다면 그건 당연히 귀순이 될 수 네네네. 있지만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그 저분들을 친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원래 아니었는데 네네. 본인이 지금 예를 들면 2사람이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적인 진의를 확인하려면 오히려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 않았나. 진이 아닌 또는 진인 내용을 속마음을 확인하려면 더 충분한 시간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